안녕하세요, 해축갤러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요, 토트넘 미드필더진의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축구에서 미드필더가 왜 중요할까요? 축구에서 골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을 상대편 골대까지 운반하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축구의 본질이기도 해서 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아름답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한편 모든 포지션 중에서 공을 가장 오래 소유하고 있고 경기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드필더죠. 축구에서 미드필더는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고 누구에게 패스할지를 정함으로써 공격을 전개하죠. 그래서 감독들은 팀의 미드필더에게 창의적일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토트넘 미드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창의성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미드필더의 창의성은 어떤 척도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전진 패스와 키 패스 횟수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두 패스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전진 패스라는 시도 가운데 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키 패스가 발생해요. 즉 미드필더의 창의성을 말할 때 전진 패스는 양적 차원으로 키 패스는 질적 차원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중 전진 패스 탑 5 안에 드는 선수들의 스탯을 볼까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전진 패스와 키 패스의 상관관계가 감이 오시죠? 전진 패스가 많은 선수일수록 키 패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자료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토트넘 미드필더들의 창의성은 정말 부족할까요?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지만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로 미드필더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토트넘의 주전 미드필더가 누구죠? 토트넘의 주전급 미드필더로는 은돔벨레, 호이비에르, 시소코가 있는데요. 윙크스나 게더송 같은 선수들은 후보 선수라고 치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전진 패스, 키 패스 스탯을 볼까요? 자, 아까 EPL 탑5 키 패서들과 스탯을 비교하면 정말 형편없는 수준인데요. 리그 탑 클래스 공격형 미드필더로 꼽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전진 패스는 116회, 키 패스는 50회예요. 그러나 탕귀 은돔벨레는 전진 패스 29회, 키 패스 9회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무사 시소코는 수비형 미드필더임을 감안하더라도 전진 패스 22회, 키 패스 2회로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조던 핸더슨이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전진 패스 112회, 키 패스 9회를 기록한 건가 정말 비교되는 모습이죠. 그나마 호이베르가 전진 패스 67회, 키 패스 7회로 준수한 편이네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죠. 바로 출장 시간인데요. 그래서 출장 시간에 따라 전진 패스, 키 패스의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해 90분당 전진 패스 및 키 패스로 수치를 환산해 보았습니다. 이로써 리그 내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창의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축은 90분당 키 패스, Y축은 90분당 전진 패스입니다. 그래프 상위권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하메스 로드리게스, 케빈 데브라이너, 잭 그릴리쉬, 일카이 균도간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EPL 탑 클래스 미드필더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꼽히는 선수들입니다. 반면 토트넘 선수들은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요. 저가 예전 토트넘 관련 영상에서도 항상 언급하는 내용이었어요. 토트넘 미드진의 문제점을 저는 계속 지적해 왔는데 지금 세 번째 말하지만 토트넘은 미드진에 월드클래스급 선수 한 명 정도는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드필더는 수비 진영에서 공격 진영으로 공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스 시도와 터치 횟수가 다른 포지션보다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토트넘 미드필더들은 패스를 많이 시도하는 편이 아니네요. 실제로 무사나 은돔벨레나 다 파이터형 미드필더죠.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위 그래프는 90분당 패스 시도로 호이비에르가 67.13회로 팀 내 가장 많으며 토티가 57.18회, 다이어가 53.07회로 뒤따르고 있어요. 자, 그럼 미드필더인 은돔벨레와 시소코의 스탯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패스 시도는 각각 은돔벨레 45.39회, 무사 시소코 40.68회로 경기당 50회에도 지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90분당 패스 시도가 50회 이상의 미드필더를 리버풀은 3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5명, 맨체스터 시티는 4명 보유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미드진에서부터 레벨 차이가 나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무리뉴 감독의 전술일까요? 토트넘 미드진의 역량 부족일까요?
무리뉴 감독의 전술을 보면 단단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을 추구하는데요. 약팀 상대로도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여 이길 경기도 못 이기고 비길 경기도 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 토트넘 팬들의 의심을 샀었죠. 토트넘의 득점 상황을 뒤집어보면 전방으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골로 연결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현 토트넘 미드진의 전술적 역할을 보면 무사 시소코가 수비, 호이베르가 운반, 은돔벨레가 드리블을 통한 빌드업이라는 역할을 부어받았다고 가정하면 세 선수의 낮은 스탯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리뉴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지휘하던 17-18 시즌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마티치, 포그바, 마타의 90분당 패스 시도는 각각 마티치 74.36회, 포그바 73.43회, 후안 마타 62.38회로 토트넘 미드필더 3인방의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드진의 얄팍한 운영 능력이 토트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토트넘은 다른 강팀들과 달리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 토트넘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점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반면 강력한 허리라인을 보유한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는 상대방을 가둬놓고 지공 상황에서도 줄곧 골을 뽑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케인이 특급 도우미로 부각되고 손흥민이 리그 득점왕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토트넘 미드필더들이 제 몫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해리 케인은 전진 패스 75회, 키패스 24회를 기록했어요. 케인의 포지션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죠. 손흥민은 키패스 33회를 기록해 팀 내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참고로 케인은 원래 연계도 잘하는 스트라이커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스트라이커 롤이고 손흥민은 원래 롤은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라 인사이드 포워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더의 몫까지 대신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나마 손흥민과 케인이 월드클래스고 월드클래스에 걸맞는 폼을 보여주어서 망정이지 공격 라인까지 무슨 링가드 마냥 던졌으면 토트넘은 EPL 중위권 팀이 되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토트넘 미드필더의 창의성 문제는 무리뉴의 역습 성향도 있지만 선수진의 역량 부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델레알리의 이탈 속에서도 현재의 순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케인 과 손흥민의 활약 덕분이죠. 해리 케인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본 포지션이 공격 수인 만큼 한계가 뚜렷해 보이고요. 또한 손흥민의 활약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현재까지 기존 자원을 토대로 역습 전술을 잘 펼쳤지만 미드필더의 자원과 서브스쿼드의 부재 속에서 계속 승점을 쌓아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현재 토트넘의 공격수 서브 자원을 보면 베일, 제이 클락, 게드송 이 정도인데요. 사실 전력의 자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미드진을 봐도 윙크스, 게드송, 로셀소, 특출난 선수 한 명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큰 보강을 바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로나로 인한 재정 불안과 더불어 케인과 손흥민의 재계약 자금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여유가 없어요. 사튼 에이스 출신 호이베르가 그나마 이번 시즌 황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소코, 은돔벨레는 그냥 EPL 중위권 팀급 미드필더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토트넘이 연승 사이클에서 내려온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은 무리뉴 감독일 거예요. 무리뉴가 스페셜 1으로 남을 수 있을지 남은 시즌 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